이번 시간에는 실험 기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실험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생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생소한 개념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라고 쓰면 굉장히 생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로 쓰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바로 LED라고 쓰면 되게 친숙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LED랑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LED의 약자가 있는데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LED 해서 이렇게 LED 약자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빛을 내는 다이오드다라는 이제 영어 표현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리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이고요. 이에 특징이 있는데 전류가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로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LED의 종류가 있습니다. 색깔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되게 예쁜 색깔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한쪽은 다리가 길고 한쪽은 짧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긴 데서 짧은 데로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전류는 긴 데서 짧은 데, 전류는 긴 데서 짧은 데로 다 이렇게 똑같이 흐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이 굉장히 얇고 잘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휘게 되면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휜 거에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전구도 연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서 전선들을 잘 연결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로 모양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전선을 연결할 때에는 이렇게 세로 모양이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휘어지니까 이렇게 휘어서 전선을 연결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오디뮴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활용해서 자석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 붙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그냥 자석의 한 종류구나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되고, 얘는 바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영구 자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에나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선 표면에 얇은 절연체인 에나멜을 코팅한 전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절연체라고 하는 건 전기를 거의 통하지 않게 하는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은 당연히 전류가 잘 흐릅니다. 하지만 이 전선을 코팅을 해놨습니다. 이 코팅이 바로 에나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선만 있었다라고 하면 전류가 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이 전선을 직접적으로 만지면 우리는 감전돼서 죽습니다. 하지만 에나멜이라는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물질로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을 자유자재로 만지고 전선을 만져도 되게 멀쩡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전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나멜로 코팅을 한 전선을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나멜 선도 전선의 한 종류구나 라고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으로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정의로는 바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유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유용할 수도 있고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기준이 아니라 문제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 에너지를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는지 판단하지 않았는지 이거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유용하게 된 것에 이제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니까 문제를 보고 유용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곱하기 100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효율이니까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가 분자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공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용한 게 바로 문제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밝기가 같은 두 전구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에너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열 에너지는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급한 에너지가 모두 빛과 열로 사용이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빛은 8, 열은 8 이렇게 되니까 공급한 거는 16줄 이렇게 되고 얘는 빛 8 그리고 열 2 이렇게 되니까 공급한 거 10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빛을 유용한 에너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분자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 같은 경우는 공급한 건 16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한 건 8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100을 곱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면 공급한 거 10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한 거 8 이렇게 되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8, 10분의 8 중에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나가 에너지 효율이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같은 두 전구의 에너지 효율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빛 에너지가 유용한 에너지라고 간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한 에너지는 빛은 36, 열은 28 이렇게 되니까 64줄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도 빛 에너지 48 그리고 열 에너지 16이니까 똑같이 64줄을 공급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계산을 해보자면 다 같은 경우는 64를 공급받았는데 36만큼 효율적으로 썼고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100 곱하시면 되고 라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64를 공급받았는데 빛으로 48만큼 썼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4분의 36보다는 64분의 48이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라가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예시 같은 경우는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 예시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다른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구해봤는데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상대적으로 유용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1공부째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